옛날에 친박도 모자라서 예. 친박 단별사 자처하면서 선거개회에서 선거에도 참패하고 결국 탄핵까지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슷하잖아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지만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포용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저도 늘 주장하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들 싹 몰아내고 찐윤으로 재편하겠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우군인 조중동마저도 비판하는데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같은 심판에다가 더 무서운 심판이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부의원이 윤석열인지 김건희 헷갈리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팀의 탐정 취재 또는 잠입 취재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대통령인 것으로 지금 행세를 한단 말이죠. 남북통일 내가 시킬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 내가 대통령이 되어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한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거나 아니면 둘이 논의를 해서 야 충성도 부족한 애들 특검법 거부 제대로 못할 애들 제의했을 때 특검법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싹 쳐내고 완전 찐윤으로 공천을 무기로 우리가 특검법 거부하자. 제의를 못하게 하자. 저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 자,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은 보나마나다 이런 말씀인데 이현주 의원 그냥 여쭤보겠어요. 네. 그럼 보수 언론 이렇게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바꿔야 한다. 오늘 뭐 연합뉴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뀌지 않으면 보수 언론은 그대로 인정하고 자 그러면 윤 대통령 체제에서 총선 가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저는 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이제 칼을 빼들었죠. 근데 이분들이 무슨 정의로 와서 빼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그들도 공범이에요. 이때까지 다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수 언론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단합해야 된다, 내부 총질한다 막 해놓고 이제 와서 진짜 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 이분들도 같은 이해관계, 같은 이익 카르텔 안에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부터 반성부터 해라.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시면 결국에는 그 보수 언론이 먼저 칼을 빼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보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 저는 비상 어떤 플랜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떤 플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볼 때 보수 내부 또는 이 언론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는 버리는 카드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조를 보면. 그런데 대통령이 워낙 아끼시니까 아니면 또는 워낙 꼼짝을 못 하시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럼 못했을 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저는 이제는 보수 언론이나 일각의 어떤 보수의 카르텔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근데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섣부르게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힘으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적 이익 문제를 가지고 세력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일찍 이런 권력의 내분, 권력의 투쟁 양상을 한번 짚어보자는 것인데 보수 언론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론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수 언론과 윤석열 대통령 정면 충돌해서 그냥 전쟁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뭐 우리 언론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보수 언론들이 뭐 끝까지 감싸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과거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 모든 언론이 그냥 대통령에게 0.4를 가했던 그런 우리가 기억도 있거든요. 전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뭐 보수 언론들만 이제 남은 건데 그동안에는 무차별적으로 대통령을 띄워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태도 변화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게 뭐 한 5년 정도 걸쳐가지고 서서히 됐다 그러면은 좀 잊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1년 반 동안에 너무 그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모세혈관 실핏줄 터지듯이 국민들께서 이거 태도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태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을 저는 언론이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언론이 지금이라도 양심의 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여서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국가를 위해서는 그나마 나은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평생 검사를 하셨잖아요.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강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통제된 범위 내에서 본인의 목적을 이뤘던 분입니다. 또 나름대로 성과도 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치의 영역은 어떠냐? 욕망을 조정하는 설득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뭘 기획하고 뭘 짜가지고 아랫사람들 조져가지고 야 해와라. 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치에서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참 국가적 불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을 조정하는 설득의 과정에서는 완전한 실패한 대통령 아니겠는가? 전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이 여론을 일종의 좀 기획하거나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런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데는 실패했다. 민심은 결국 분출할 것이다. 이런 전제인데, 자, 그렇게 보면 양 진영,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언론 사이에 적정한 타협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비대위원장을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내놓고 총선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원희룡, 혁신위원장을 했던 인요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내세워서 어떠냐 이렇게 제안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도 예전에 뭐 별명이 이제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용산 집무실 입장에서는 자신들 몇 안 남은 우분이니까 물론 언론 환경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분들이 많지만 핵심은 그래도 조중동이잖아요. 종편까지 끼고 있고 인터넷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조중동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너무 못해서 총선 때 폭망하고 탄핵으로 쫓겨나는 그 수준으로 가면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력, 비선 권력, 그리고 뭐 정부 광고라든지 기업 광고라든지 걸로 막대한 특혜, 또 이자들이 또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감면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바뀐 민주정부가 언론개혁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부한테 고언을 쏟아내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리스크란 말도 등장했고 아예 칼럼에 그 다음에 김건희를 사과에 내쳐라 맨날 애청 내치듯이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대해봐 선대해봐라. 근데 제가 보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조중동 말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기 1등 공신들도 다 내치고 토사구팽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끼어드네. 나를 뭐 사과로 내쳐라고? 뭐 김건희 리스크? 이 새끼들 또 손 좀 봐야겠네. 저는 이런 정서가 있을 거라 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 그래서 안 들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누구의 말도 듣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MB 출신 참모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최종 제가는 김건희 여사가 할 것 같은데 부의원이 김건희라는 건 지금 늘 계속 더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제 부의원이 김건희인가라까지.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독특한 특성으로 봤을 때 본인이 신기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대통령 행세를 하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조중동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